Let's get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사코팍 시청자 여러분들, 소개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소개부터 합시다. 네. 네, 저는 스튜디오 JBJ 장삐쭈를 맡고 있는 장삐쭈고요. 애니메이터 안류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터 윤성원입니다. 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3주년 이벤트죠. 와우. 벌써 3주년이 됐어요. 2주년까지는 그냥 뭐 갔구나 했는데 3주년은 조금 이제 감회가 남달라서 3주년은 좀 챙겨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첫 Q&A를 열게 됐습니다. 멀리. 예. Let's go. 이 Q&A는 이 PPT를 만든 우리 작가들이 저희한테 어떤 언질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다 처음 보는 질문들이라는 거.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봐봅시다. Let's go. 자, 혁이 화장실 뒤처리는 로봇이 다 해주는 건가요? 이거 상상도 못했다. 혁이는 로봇이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등교할 땐 다시 학교에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실제 집에서는 부모님의 케어를 받아요. 아마도 부모님이, 특히나 어머님이 뒤처리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학교에서 볼일을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로봇이 해주죠. 로봇은 이제 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혁이를 케어해줘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네요.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혁이 엄마가 로봇 이제 쓰다듬어 주는 장면이 꽤 있었는데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일하게 로봇이 웃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죠. 자, Q&A 국룰 질문이 오펜무이긴 한데 로봇도 팬티를 입나요? 만약 입으면 무슨 색인가요? 로봇은 팬티를 안 입죠. 로봇은 사실 알몸입니다. 가릴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젖꼭지나 뭐 성기가 있었으면 가렸을 텐데. 근데 왠지 팬티를 입는다면 왠지 노란색일 것 같아요. 노란색? 저는 검은색일 것 같아요. 레이스 달린 검은색. 무난하지 않았네요. 근데 저는 팬티는 잘 모르겠고 아까 저는 그 로봇 그 버튼을 젖꼭지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새로운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젖꼭지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한데 이제 개념이 다르니까. 빨간색, 초록색이었나요? 그게? 그렇죠. 네네. 하나는 딸기맛, 하나는 메론 맛.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죠. 자, 세 번째 질문 1번부터. 로봇은 교실 책상에 어떻게 앉아 있나요? 사실 로봇은 사실 되게 유연하거든요. 깡통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신소재죠, 네, 신소재.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앉을 때 이제 책상이 가려졌지만 살짝 이렇게 곡선져서 엉덩이처럼 앉듯이 이렇게 앉을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혁이는 로봇이 없었을 때 어떻게 휠체어를 사용했나요? 사실 작품에 나와요. 혁이가 머리로 그 휠체어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네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자, 도윤이 웃는 거 귀여워 죽겠어. 진짜로 도윤이는 여자 취향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쁘면 좋아하는 건가요? 도윤이는 그 취향 이름이 있었는데 그 제가 까먹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있는데 친구 엄마를 좋아하는 그거 엄청 많대요, 진짜로. 요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는 약간 그런 취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친구 엄마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여자를. 아무래도 도윤이가 집에서 조금 일반적인 사랑이나 인정 못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그런 취향을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는 약간 엄마 같은 느낌. 근데 예뻐야 되고 이제. 작중에서 도윤이가 여자를 보고 얼굴이 안 빨개진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성인 여자들한테는 뭐 PC방 누나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성인 여자들한테는 얼굴이 빨개지긴 하거든요. 또래 여자한테는 빨개지지 않죠. 짱구 같은 스타일인 거. 상조한 무조건 연상. 짱구 같은 스타일.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시죠. 혁이 엄마, 미영, 담임 선생님 중 누가 가장 승가가 큰가요? 좋아요가 38개나 했어요. 이거는 저희 자업자분들 사이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왔었고 이미 결론이 난 지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몰라요. 혁이 엄마, 담임 선생님, 미영이 이순서입니다. 혁이 엄마가 더 컸어요? 혁이 엄마가 더 커요. 처음 알았나요? 진짜요? 네. 저희 수위 어디까지 올라가도 돼요? 여기 분명히 어린 친구도 볼 텐데. 자, 어쨌든 자, 여섯 번째 질문. 도윤이 삼촌은 몇 살인가요? 몇 살이죠? 도윤이가 11살이니까 여기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나이가 정해질 줄 알았군요. 나이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36에서 38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까지는 약간
그 M생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선의 나이네요. 여지가 있고 뭐라도 하면 할 수 있는 이제 나이이고 하지만 36부터는 살짝 이제 늦은 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38로 하겠습니다. 아하. 38. 아니, 당연히 뭐 이걸로 이제 36 이상이신 분들께는 오해하지 마시고. 36인데 도윤이 삼촌처럼 사시는 분이만 긁히셔도 돼요. 그렇죠. 나이와는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38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들 MBTI 알려주세요. MTI고. 서준이 로봇 ENTP 예상. 자, 이거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아하. 지금 최신 버전으로. 네네, 최신 버전. 왜냐면 또 바뀌었어요, 그때랑. 애들의 성격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왜 이름을 윤서준, 정혁, 김도윤, 박로봇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박로봇은 고장이 나면 스스로 수리를 하나요? 서준이, 도윤이는 제일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블로그에서 봤는데 인기 있는 이름 1위부터 50위까지의 상위권에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그 시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혁이는 외자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자 중에서도 제일 좀 쿨해 보이는 이름으로, 로봇은 이름을 얘를 지어야 될까 지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로봇으로 하자. 그리고 실제 그 코드 네임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바에는 그냥 로봇으로 부르자. 그래서 그 로봇이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그 선점 그거를 우리가 먹자, 전사, 마법사 이런 것처럼 로봇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박로봇을 떠올릴 수 있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민지 이름 되게 흔한데 네. 길민지 이러면 되게 독특한 이름이 되는 것처럼 박로봇 유일무이한. 세상에 박로봇이 어딨어.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박로봇은 고장이 나면 스스로 수리를 하나요? 네, 자가 그 수리를 합니다. 그 바스티온처럼. 바스티온 그 옛날 스킬.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사코팍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거면은 분명히 이분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아니, 이름부터가 코믹 에듀케이션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듣기로는 성원이 멤버십 가입하면은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쿠박 과정이 있어요? 빨리 준비해놔야겠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이 기획이죠. 저희는 이제 그 원정이라는 거를 갑니다. 화요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서울 근교 펜션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목요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들고 온 아이디어를 대본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금토일 이렇게 3일을 이용해가지고 간호금을 제가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작들끼리 모여서 피칭이라는 회의를 거치고 영상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고 주님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분배를 해서 배경, 뭐 캐릭터 디자인 아니면 또 액팅 이런 식으로 다 역할에 맞게 분배를 하고 제작 기간을 4일에서 5일 정도 잡고 있어가지고 제작을 하면은 이제 PD인 제가 1차 피드백과 검수를 진행한 후에 취합을 해서 삐쭈님께 보여드리고 삐쭈님이 피드백 주시고 그 피드백대로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보면 병맛 더빙 시작할 때부터 사실 1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10분물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오리지널 20분물도 만들고 공채 게임 60분물도 만들어 봤지만 드라마 40분물도 만들어 보고 우리가 일주일 안에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수, 우리의 내공이 이제 10분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 10분물의 명칭이 사실 있죠. 네. 좋은데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그 10분물을 캐주얼 오리지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플롯과 거의 비슷한데 10분으로 이제 압축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10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사실 20분짜리 소재를 가지고 와서 10분으로 압축시킨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주 한 주 싱글 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사고방에서 등장인물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점은요? 등장인물을 만들 때 힘든 점. 등장인물을 만들 때 제작자 이제 성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와, 이 부분도 재밌겠다. 네. 사실은 새로운 바리에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투와 이 사람은 발음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뭐 시옷이 될까, 리을이 안 될까, 뭐 그런 발음 구조부터 내 안에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또 있나? 그것부터 체크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연기할 수 있나부터. 그쵸. 와. 40대 초반이면 내가 40대 초반의 남자를 연기할 수 있나? 40대 초반의 여자를 연기할 수 있나? 비슷한 뭔가 내가 살면서 봤던 40대 초반의 남자의 특징의 바리에이션이 제 안에 있으면 캐릭터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면 찾아보는 거죠. 40대 초반의 남자는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대부분 있긴 해요. 10대부터 한 80대까지 바리에이션은 대부분 있긴 합니다. 갑자기 그냥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드는 궁금한 점인데 기억에 남는 캐릭터 연기 그게 있나요? 한 번도 그 연기해보지 않았는데 처음 해봐서 어려웠다 이런 캐릭터도 있었나요? 그 캣맘이 되게 어려웠어요. 캣맘이 목도 많이 아팠고 그 바리에이션도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제 안에. 캣맘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확 이해가 되면서 와! 디자인적인 영역에서 한번 회원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삐쭈님이 녹음을 해주시는 연기 자체가 너무 현실 기반이고 정말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려고 디자인할 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그리고 이 목소리에 어울리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림체가 단순하지만 눈이 조금 더 작고 어떻게 휘어있고 어떤 곳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표현하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저희가 초반에 디자인을 했던 컨셉 자체가 그냥 단순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찢어진 입을 살리는 캐릭터가 그 김정은, 그 캐릭터는 유일하게 입이 있어요. 따로 입 모양이. 작중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웬만한 동물 또는 사람은 웬만한 입이 찢어진 디폴트 캐릭터로 디자인을 하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뭐 리깅할 때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관절 부분에 무언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가장 또 애매한 영역이긴 합니다. 이건 또 이제 모호의 그 리깅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애니메이트 윤성원 채널로 좋아요.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극장판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영화 개봉하면 진짜 꼭 보러 갈게요. 추천 138개나 받으신 김준님. 홀리몰리 극장. 와,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 소재도 극장판 소재들이 분류된 게 있습니다. 극장 개봉하면 극장에서 사람들이 저거 보러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옆에서 이렇게 좀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나는 네. 매 타임마다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재밌어요? 어때요? 와, 저 장면 진짜 대박이다. 좀 불쾌하실라나?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 사실 제가 장피추입니다. 이렇게 뭐야? 장피추가 뭔데? 그러진 않겠죠? 예. 사실 벌써 뭐 공채 게임 다 합치면 60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 사코팍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차 or 장편 에피소드 제작진들을 최애해 장피추 채널을 제치고 사코팍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하고 끊겼어요. 뭐야 이거? 저는 아직까지도 번호편. 번호. 왜냐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그때 그 의형 캐릭터를 액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그렇군요. 그때만큼 요즘에는 또 이제 리소스 분배상 어쩔 수 없이 캐릭터 액팅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는데 그 삐쭈님의 그 찰진 연기를 액팅화하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든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굉장히 맛깔나게 액팅이 많이 나왔고 댓글에서도 엄청 언급이 많았어요. 액팅 너무 찰지다. 저는 AI 자동화 시스템. 왜죠? 정편을 계속 참여하면서도 그냥 사실 쉐이캐도 그냥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로봇을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로봇의 그 전형적인 SF의 로봇의 그런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즈의 마법사도 사실 인간이 되고 싶은 그 로봇인가요 그게? 깡통이죠? 깡통이죠, 그냥. 네. 로봇? 꽝통? 예. 그 계보를 잇는 꽝통. 예. 로봇이 되고 싶은 깡통. 또 나와. 아니 로봇이 되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은 깡통. 네, 어쨌든 로봇이 약간 또 아버지 편도 처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로봇이 가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플러스로 소준이와 혁이에 대한 과거도 그려져서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던. 엄청 울림이 있는 에피소드고 그 에피소드 최애로 뽑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진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삐쭈님이랑 일한 지 정말 오래됐지만 잊으면 안 되시는 사실이 저는 엄청난 장삐쭈의 팬이었기 때문에 삐쭈님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회차는 눈사람인데요. 눈사람. 왜냐면은 골수 팬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눈사람이 가장 삐쭈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드러난 회차라고 많이 느껴져서 아하, 어떤 면에서? 구조와 코미디 네. 스타일과 특히 대사 하나하나 드립이 되게 사실상 삐쭈님의 똥꼬쇼 아니 차력수 롱코쇼. 특히나 병맛 더빙에서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회차였던 것 같아가지고 장편 에피소드 중에서는 사실 아직도 잼버리가 계속 최애이기는 합니다. 잼버리. 스토리도 그렇고 미나의 캐릭터라든지 애들끼리 막 갈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재밌었고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역시나 공채 게임. 네, 가장 좋아하는 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작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고생하고 고생했던. 힘을 들이고 네, 가장 모두가 다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어냈고 정말 마지막 우리가 최종편을 만들고 다 같이 시사하면서 정말 정말 이래서 창작하는 거, 이래서 팀 작업하는구나, 이래서 진짜 애니메이션 만들구나라는 거를 정말 진하게 느꼈던 회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안은 안 하고 만들기 싫다 약간 지긋지긋함까지 또 많이 느꼈던 장편 아닌 것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서준이 그 난간에 떨어지는 편,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 네. 칭찬 스티커 편이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그 편에서 이제 서준이 그 행동이 너무 금쪽이 같아가지고 정말 하지만 또 미워할 순 없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만우절도 되게 좋았었어요. 만우절. 서준이 그 신난 금쪽이 모먼트. 네. 만우절. 그리고 제작진들의 최애캐도 빠르게 가보시죠. 아까 루치님 말씀 주셨던 그렇죠. 저는 네. 로봇입니다. 저도 로봇입니다. 오, 네, 저도 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AI적인 면모가 그런 부분들이 확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애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제일 인간적이에요, 그 네 명 중에서. 왜냐면 도윤이는 약간 좀 결여된 부분이 있고 가치관으로서 서준이도 조금 결여된 게 있고 혁이는 인성은 좋지만 팔다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로봇이 가장 인간에 가깝지 않나. 어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소묘 연습 멤버십. 네네네. 소묘 연습 멤버십 편이 맞아요. 개인적으로 또 엄청 기억에 남고 제작자로서도 되게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 로봇 대사를 이제 실제로 챗GPT한테 쓰게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작가들이 정말 원정 가가지고 피땀 흘려서 만든 한 줄 한 줄 피땀 흘려서 만든 거고. 이거 AI 논란 일어난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이거 짚어주지 않으면 다들 오해하실까봐.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저의 최애캐는 사실 서준이죠. 서준이가 가장 뭐랄까 마음이 가고 또 서준이는 또 제가 또 뭔가 성우로서 제작자로서 서준이 녹음할 때 되게 해방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서준이가 하는 어떤 기행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서준이의 대사를 쓰고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 해방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반대로 또 도윤이를 연기할 때는 실제로 또 스트레스도 좀 받습니다. 네, 몰입하다 보면. 저는 최애캐 경환이입니다. 경환이 또 경환 맘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경환맘 캐릭터 디자인을 실제 제 외형과 가깝게 바꾸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작중에서 경환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경환이라는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네.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환이 좋은 이유. 경환이의 매력. 일단 생긴 게 너무 귀엽고요. 동공이 보통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경환이 동공이 되게 큽니다. 거기서 알 수 없는 오묘한 매력이 느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또 되게 순수한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정도 조금 있죠. 이게 엄마한테 많이 압박도 받고 하면서도 되게 뭔가 되게 뒤틀린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엄마였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쵸. 내가 엄마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감정도 되게 많이 들고 특히나 멤버십이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경환이 생일 파티 편을 보시면은 사실 다 경환이의 매력을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소묘연습 멤버십, 생일 파티 멤버십 자꾸 멤버십을 이제 가입하라고 뭔가 영업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좋긴 한데 어쨌든 뭐 불편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멤버십에서 이렇게 캐릭터성이 담긴 무언가가 계속 나오고 많긴 하죠.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그 밑에
장삐쭈 채널을 제치고 제일 중요한 걸 넘어갈 뻔했네. 사코파거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게 할 말이 많긴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물론 이제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BDC라고 하는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를 정말 오래 했었는데 막 조금씩 이제 단가도 올려가면서 광고도 하면서 되게 채널 이렇게 막 키워가고 직원들도 뽑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한계가 있어요. 일정 단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딱 어느 구간까지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 구간을 또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피드백도 디테일해지고 많아지고 퀄리티도 다 높아지다 보니까 제작 인원들의 3분의 1을 광고를 만드는 데 쓰고 3분의 1로 제작을 하고 약간 이런 한 달에 우리가 광고를 하나씩 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광고를 빼면 운영이 안 돼요. 채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힘이 붙이는 시기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사코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과정에서도 제가 커뮤니티에 썼듯이 거기에 쓴 이유도 맞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이제 그런 요소도 있었지 않았나요? 이제 채널이 커짐에 따라서 삐쭈님의 창작이 좀 제한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담고자 하는 계획을 못 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요? 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부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까먹으면서 살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알 텐데 왜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광고가 독이 든 성배였다.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냈어야 했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하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고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요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요거 재밌겠다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그때 당시 또 메인 IP도 하나 딱 잡고 싶었고 에피소드로 그냥 쭉 가고도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점점 이제 퀄리티 높아지고 힘들어하니까 아예 퀄리티를 낮춘 무언가로 IP를 새로 만들어 볼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었고 그 이유도 다 있었어요. 삐쭈님이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장삐쭈도 너무 대단한 채널인데 항상 의심하셨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맞나 하고 약간 실험하셨던 것도 있었어요. 안 밝히고 만들어서 해보겠다 맞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 있었고 이유도 있었어. 말하니까 기억이 하나씩 나요. 기억나시죠? 이 부가 채널로 이제 돈 많이 벌면은 이제 저 집 사주시겠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고 분명 그 얘기 하셨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 네, 직원분들 한 명씩 다 집 한 채씩 다 사준다고. 네. 근데 정정할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1호잖아요. 삐쭈님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존댓말도 했어요 삐쭈님. 미천님 상황이 있어, 상황이 이렇게 있어.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럼 자기 아파트 꼭 이제 사드리겠다. 야, 그건 기억이 난다. 정확하게 반포자이라고. 그래서 그거 기억이 나. 기억을 하셔. 와. 아싸. 야. 어쨌든 말하니까 하나씩 기억나긴 하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었어요. 좀 돌파구.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성장해야 되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엄청.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 후배 유튜버들한테 정말 조언하자면 정말 광고 독이 든 성배입니다. 광고를 하면 할수록 갈증만 생기고 아마 공감하고 있을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 오 마이 갓. 올해 2월 달에 팝업 스토어 하셨던데 이번에도 또 팝업 아니었시나요? 그때 사코팍을 모를 때라서 못 가는데 귀여운 포토 정도 찍고 싶고 사코팍 굿즈를 사고 싶어요. 스티커, 엽서, 포스터 등등 겟하고 싶어요. 아마 그리고 이모티콘도 없어져 아쉬웠는데 이모티콘을 출시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3월 이모티콘으로 출시되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또 안유천 씨께서 파워스토어를 담당이셨죠? 네. 초반에 삐쭈님이랑 할 때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저만의 목표일 수도 있고 저희 팀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더욱더 많은 우리의 컨텐츠를 뭔가 밖으로 꺼내고 싶다에 대한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부터 시작을 계기로 했고 원래라면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삐쭈로 전시를 하려고 했었고 정말 끝까지 거의 기획도 다 됐었어요. 근데 그거 코로나로 다 뭉개져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여차저차 또 현생 살다가
드디어 작년에 파워스토어 쭉 준비하고 잘 됐다가 또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 게 이번 첫 어쩌면 오프라인 행사였고, 그때 삐쭈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많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이 사실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댓글도 당연히 좋은 댓글도 많고 하는데, 특히 첫 번째로는 직원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팬들은 다 이런 분들이고 얼마나 우리 캐릭터를 사랑하는지를 직원들이 몸소 이제 체험하면서 직원들도 많은 감동받았고 해서 또 하고 싶고요. 당연히 오프라인 행사는 첫 번째로 파워스토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뭔가 꼭 굿즈로 사고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팬들한테 간접 체험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따로 또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전시회 또는 다른 이벤트 행사로 일단은 준비 중에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네, 왜냐면 인터넷은 뭐 삐쭈야 분발해라, 삐쭈야 이번 주는 좀 아쉽다, 삐쭈 점점 뭐 어떻게 되네, 뭐 추심 찾아라, 뭐 이런 채찍질도 해주시잖아요, 인터넷 공간에는. 근데 되게 이쁘게 포장하셨네요. 그 공간에서는 제 면전에 대고 삐쭈야 분발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삐쭈야 너 조심 잃었더라, 삐쭈야 배돼지 쳐 불렀니? 뭐 이렇게 제 면전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너무 사랑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시고 저도 그걸 느끼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사랑이 가득했던 공간으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모티콘 얘기도 주시긴 했는데, 이모티콘은 지금 카카오 원래 출시했다가 내려갔고요. 또 기획할 생각이 있다는 거 당연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3주년 축하드려요. 사쿠팍 덕분에 예쁜 연애하는 중입니다. 사쿠팍 팝업 스토어 계획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된다면 키링도 좋은데 피규어 제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주세요. 제발요. 만약 결혼하게 돼서 오신다면 혁이 등급 2명 가겠습니다. 뭐야? 사스코리아 화이팅! 그럼 태그하신 분이 혹시 연애 중이신 상대방을 태그하신 건가? 그런가 봐. 와 대박! 뭔가 사쿠팍을 같이 보면서 사랑을 좀 키워나간 진짜? 어떻게 된 거지? 것 같은데? 오 어떻게 사쿠팍 덕분에 어떻게? 랜덤 채팅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났지? 댓글로 봤나? 댓글로 키베를 뜨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혹시 너 어디 사냐 하고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야, 이거 스토리 한번 만들어주고 싶네요. 만화로. 결혼하신다면 꼭 말씀 주세요. 저희가 뭐 축사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애니메이션화해서 리깅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리깅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애니메이팅 하시라고. 애니메이팅 하려면은 애니메이터 윤성원 채널에 죄송한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리깅이 뭔지도 몰라요? Q&A가 다 끝났고 스토리 관련 질문들을 모아두셨네요. 뭐 수연이랑 지용이는 나중에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서준이랑 도윤이는 어쩌다가 친구가 됐는데 너무 궁금해. 서준이 진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나요? 지용 수연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스토리로 또 기다리시다 보면은 다 이 질문들 쭉 보니까 다 우리가 할 얘기들이야. 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 이거 다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얘기들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Q&A 당첨 경품.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 그렇군요. 네, 경품. 경품 뭔가요? 우리 귀여운 4인방 서준팸 키링 키링 이거 네 개 다인가요? 이거 한 개씩 주는 건가요? 4개를 전부 다 아마 4개 다 주고 주는 거지 않을까요? 전부 다? 랜덤으로 랜덤 발송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도윤이만 줘야 되긴 한데 랜덤이네. 랜덤이잖아요. 4개 다. 4개 다 드리는 걸로. 와 대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Q&A 당첨자분들은요, 그 댓글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사쿠팍 계정으로 댓글을 달 겁니다. 와우. 그러면 알림이 가면은 그 댓글을 보시고 그 아래 대댓글로 메일 이메일로. 이메일. 네네네. 이메일을 이제 적어주시면 답글을 통해 그냥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연락을 통해서 선물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답글을 통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답글과 DM 어떻습니까? 인스타 댓글들 네네. 네, 답글 또는 DM.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Q&A 그 당첨된 사람들은요, 그 답글로 이제 DM 답글이나 DM을 통해 답글이나 DM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글 DM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